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기획했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제대로 안 풀리면서 러시아가 총력전, 우크라이나 점령전으로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부 항구 도시들이 점령됐고 오늘 새벽에는 유럽 최대 규모라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사실상 소나기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원전 가동 직원들이 원자로 상태를 통제하고 있고 안전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행정동과 출입 검문소가 점령자들,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원전의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새벽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에 있는 원전 단지를 포격하면서 단지 경계 바깥 5층짜리 교육훈련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가 밝혔는데요.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원전 앞에 포격이 이루어지고 번쩍거리는 섬광이 부서지는 장면에 흠칫 놀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 제2의 체르노빌 사태, 그보다 더한 방사능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러시아가 그렇게 막장까지 치닫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대규모 단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잘 알려진 소식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원전 장악을 전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부가 이 같은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퍼나르지 말라고 주요 공간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저거 갖고 전쟁 범죄다 뭐다 호들갑 떨지 마 한 건데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바이든의 푸틴 때리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리고 저 원전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도 유화 제스처를 서방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아야 한다며 주변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는데요. 우리는 주변 나라들의 어떠한 나쁜 의도도 없다. 그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더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것을 앞으로도 이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날까지 미국과 서방 세계가 3차 대전을 보고 싶다면 기꺼이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밝혔던 수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또 이날 푸틴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도 했는데요. 이후 숄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말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331명으로 유엔 인권사무소가 발표했습니다.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19명이고 부상자는 6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폭격과 공습으로 사망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신을 확인 못한 사망자 수를 합치면 공식 통계보다 3배에서 5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00에서 2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498명, 우크라이나 2870명인데요. 러시아가 워낙 전사자 숫자를 줄여서 발표하니까 이보다 최대 10배, 우크라이나는 2~3배까지 높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주일째 접어든 이번 전쟁으로 최대 10,0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류의 적입니다. 더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하자면 현재 러시아는 예정대로 작전이 진행되지 않아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대충 항복하리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군대가 결사항전하고 있어서 전략이 교본대로 수정됐습니다. 포격과 공습으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탱크와 보병을 밀고 들어가는 작전입니다. 이럴 경우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지만 자국의 군인들은 그나마 덜 희생되는데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훨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보내주는 전쟁 물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계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한 의지도 꺾이고 애국심보다는 전쟁을 야기하는 위정자들에 관한 의구심, 반발심이 커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휴전 회담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 이제 이 나라들의 사정을 들여다봐야 할 차례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 세계와도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포문을 연 것은 미국과 서방 세계로 처음에는 고위층 엘리트 등에 대한 개인 경제 제재로 미지근하게 나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자마자 서방 주요국이 러시아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면서 핵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국의 10,000여 개 중앙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이 국제거래 결제 때 쓰는 전산망인데요.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은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의 수출입 대금 결제, 해외 대출 투자가 모두 막힌다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이걸 당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맞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회수를 막으면서 러시아에 투자한 서방 세계 금융회사들이 최소 1,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내 투자 자산을 처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외국인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 제한, 10,000달러 초과 외화, 국외 반출 금지, 러시아 증권시장 거래 중단 등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쏟아냈는데요. 니네가 우리 경제 작살내면 너희도 온전치는 못할 거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큰 거 한 방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원유와 천연가스입니다. 미국이 딱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게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침공해도 이건 수출 금지, 수입 금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원유 수출 국가인데 러시아가 이 원유 수출 분량을 대주지 못하면 미국이 결단나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은 2018년도에도 유럽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너희 러시아한테 막아주고 나토 돈도 다 대주는데 왜 천연가스는 원유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느냐, 만약에 사태 나면 어떡할 거냐고 한 소리 했었는데요. 그게 정답이었죠. 러시아의 에너지는 지금 볼모입니다. 푸틴도 유럽이나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원유 파이프 잠그는 순간 엎드릴 게 뻔하다라고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원유가가 순식간 100달러 찍은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아니라 서방 세계 최초로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든 누구든 원유 수출 혹은 수입 카드를 써버리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이든 정권은 나락으로 빠지고 미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백악관에 들어가며 가장 먼저 한 짓이 셰일가스 신규 개발 중단 등 반에너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 보면 분명히 꿍꿍이는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설마 미국의 경제 망하는 거 각오하고 우크라이나 위해 희생할까? 말이 안 되죠. 계속 말하는 거지만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줄로 오늘 내용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푸틴 대통령이나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 모두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휴전협정은 시작될 것이고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수입이 중단돼 에너지발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딱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슈 이스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주제로 댓글에서 다른 의견들로 충돌이 일기도 하지만 저한테 심하게 댓글을 달기도 하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짢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심하게 공격하지는 마시고요. 매너 있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고고투유가 하단 광고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한번 무료 배달 이용해 보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며칠 만에 제가 엔딩 인사를 하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세트 3가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